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계획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어제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의장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도사동 주민들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계획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주민들은 오랜 수건 사업인데다 대선 공약과도 연관된 사안인데 왜 시의회가 제동을 거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협의해서 거의 이번 사업에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지역구 시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축구장하고 족구장 한두 개 놓고 주민들, 동호인들만 공짜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사동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를 같이 고민하고 갈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결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이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은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안건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은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이 난 안건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더라도 12명이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해보면 의장이 직권 상정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8일 예정된 가운데 의장과 지역구 시의원들이 어떤 해법을 통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지역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주민들이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순천 풍력발전 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는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개정돼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 업자와 일부 주민들이 결탁해 풍력단지가 순천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무분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조례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 고문이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로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고위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강위원 상임 고문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로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강 내정자는 경기농수산진흥원장과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호남권 친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강 위원 내정자는 2021년 성비위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배상 판결을 받았고 2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등 공무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에서 해파리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올 초 저수온 때문에 해파리 발생 시기가 2주 정도 늦어졌지만 개체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어민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어선을 정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5, 6월이 제철인 병어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어민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해파리가 출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굵은 해파리 걸릴 때는 어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죠. 그물을 이렇게 막 쌓아 올리면 그물 다 찢어버리니까. 이곳 가망만을 포함해 전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가망만과 고흥 등량만 일대에서는 보름달 물 해파리가 1헥타르당 최대 4만 개체까지 출현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가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걸려. 해파리가 많이 나면 고기도 안 걸려. 정치망 같은 데도 보면 해파리가 이게 많이 어장을 많이 상해고.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 해파리도 문제입니다. 7월쯤 중국에서 남해와 제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해의 경우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유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5월 정도 때 지금 동중국해에서 북부 해역 쪽에서 상당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파리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해역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파리 수매 사업도 추진합니다. 어선 65척, 관공선 21척을 이용해서 해파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 제거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파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어민 피해뿐만 아니라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는 4,2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 농작물 피해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집중가입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집중가입기간 대상 작물은 옥수수, 벼, 가루쌀, 대파, 인삼, 고랭지 배추, 무, 참다래, 콩, 팥, 녹두 등 11개 품목으로 80% 이상 가입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시군, 농협과 함께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 누락 등 전남도 재정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정일 전남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96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당해 세출 예산에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또 지방세 환급금 187억 원 가운데 52%가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선 매년 환경과 클래식을 접목한 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악기 앙상블의 공연이 끝나자 관중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명품 공연에 관객들은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음악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한 해도 안 빠지고 전 객석을 만석을 채워서 클래식이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특히 영화 올드보이의 음악을 만든 이지수 영화음악 감독이 작곡한 위촉곡은 올해 음악제의 백미입니다. 여수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이 곡은 피아노와 현악기의 합주로 선보입니다. 올해부턴 음악 영재들을 위한 기회의 무대도 신설됩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두각을 드러낸 14살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양의 무대를 비롯해 여수 영재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공연도 펼쳐집니다. 10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약과 함께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잡아보도록 저희가 짜봤습니다. 에코음악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로그램북 제작도 줄이고 우유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선물을 증정하는 등 친환경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풍성한 내용에 비해 예산은 빠듯합니다. 한 해 예산은 1억 5천만 원, 국제음악제란 위상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내년 세계 선박람회 등 국제 행사들과 연계해 음악제를 더욱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COP 탐상을 위해서 환경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음악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클래식 음악을 통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의 여정을 디딤돌 삼아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 이번 주 19일부터 나흘간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 떠오른 전라남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유치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던 지난 5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양시와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등 이순신의 길을 돌며 전남권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길을 따라 이어진 이날 유세에서 이 대통령이 전남의 새로운 산업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재생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그래서 살 길을 만들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고. 민주 세력의 본산이지만 산업 발전에서 소외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당 열심히 지지했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남은 게 뭐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을 강조한 이유는 전남이 전국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재생에너지 전국 설비 용량은 34.7기가와트, 이 가운데 전남은 19%인 6.6기가와트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이 같은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위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과 함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전남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물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농업과 수산업 생산량이 전국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전 등이 입주해 있는 것도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급이 집적된 국내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정부 정책과 현장 실행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전남에 오기 위해서는 국토균형 발전 등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당위성은 물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어제부터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원내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이재명 1기 지도부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대변인의 문금주, 16명의 부대표단에 김문수, 권향엽, 전진숙, 조인철 등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인선됐습니다. 개파색이 옅고 조직 기반이 뚜렷한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지역 안배 균형을 맞추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협력 구조를 위한 인선으로 읽힙니다.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창의적인 설비 개선으로 저비용 고효율 창출의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설비 부문 수평 전개 활성화 발표 대회를 열고 설비 센서 냉각용 질소 사용량 절감을 통한 에너지 비용 감축 사례와 제강 배출가스 설비 온도 등 직원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새로운 설비 개선 우수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현장에 적용돼 검증이 완료된 사례들을 신속하게 확대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제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형 청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함께 2026년부터 적용될 제2차 광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제1차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을 진단한 뒤 청년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이 있는 광양형 청년 정책을 새롭게 발굴, 수립하고 2025년 청년 친화 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